안녕하세요. 오분의 주식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해 들어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성장주만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기는 부담스러운 국면입니다. 때문에 백신 보급 이후에 빠르게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 항공, 여행, 크루즈 등 경기 민감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정상화 시 수혜를 보는 업종인 명품, 와인, 백화점, 호텔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VMH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VMH는 루이비통 모의 테네시의 약자로 1987년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설립한 가족 경영 회사입니다. 아르노 회장이 이끄는 LVMH는 현재 5개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류 유통, 패션, 가죽 제품, 향수와 화장품, 시계, 보석, 특수 유통입니다. 2020년 기준 총 매출은 447억 유로, 5,001개의 오프라인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한 지 약 3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LVMH가 세계 1위 명품 그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공격적인 M&A 전략 때문입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루이비통의 인수합병은 현재 75개의 브랜드를 보유한 명품 공룡을 탄생시켰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전 세계 럭셔리 업계는 하나의 브랜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가족 회사가 대부분이었고, 아르노 회장은 명품의 역사와 전통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인수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루이비통이 각 사업부별로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류 부분에서는 모에샹동, 돈페리뇽, 샤토디캠, 크룩, 헤네시 등이 있고요. 패션 부분은 루이비통, 디올의 양대 산맥으로 로에베, 리모아, 펜디, 셀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향수 부분에서는 디올, 갤랑, 겐조, 베네피트 등이 있고, 시계 부분에서는 티파니, 쇼메, 태그우어, 제니스, 위블로, 불가리 등이 있습니다. 특수유통에서는 복막시 백화점, 세포라, DFS 등이 있고, 기타 부분에서는 벨몬드 호텔 체인 및 레스토랑, 크루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의 매출 및 주가는 상장 이후 2019년도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명품에는 불황이 없다는 말처럼 금융위기에도 꾸준히 성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의 여파로 올해 매출이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2020년도 매출이 2019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출 부문별로 본다면 패션 부분이 47%, 셀렉티브 리테어링과 기타 부분이 23%, 코스메틱이 12%, 주류 유통이 11%, 시계 주얼리 부분이 7%를 차지하고 있는데, 패션 부분에서는 2020년도 하반기 아시아에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면서 매출이 회복세를 탔고, 간판 브랜드인 루이비통과 디올이 선방하며 연간 실적으로는 마이너스 3%밖에 역성장하지 않았지만, 특수유통은 락다운으로 인한 매장 오픈 제한과 주류 같은 경우도 클럽 및 주점이 락다운의 여파로 폐쇄되어서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보자면 와인 주류 마이너스 14%, 패션 가죽 제품 마이너스 3%, 향수 화장품 마이너스 22%, 시계 보석 마이너스 23%, 특수유통은 마이너스 30%나 곤두박질 치는 부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주 아시아 매출의 경우 올 여름 집단 면역 달성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 초기 코로나 억제에 성공해서 올해 하반기경 집단 면역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에서 각 부문에서 빠르게 매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유럽의 경우 영국을 제외하고는 백신 접종 지연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두드러지는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매출 회복은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루이비통 그룹은 패션 가죽 부분에서는 절대 강자이지만 시계 주얼리 부분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라이벌인 리치몬트 그룹의 경우 까르티에, 반클리프, 아펠, 예거, 부쉐론, IWC 등의 다양한 브랜드들을 갖고 있었지만 루이비통 그룹은 브랜드 라인업이나 매출 등에서 리치몬트 그룹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의 주얼리 브랜드인 티파니를 약 17조 원의 인수를 2021년도 1월에 마쳤고 단숨에 몸집을 키웠습니다. 2019년도 매출은 44억 달러로 티파니 인수를 계기로 시계 주얼리 부분도 연간 매출 100억 달러를 넘보는 패션 다음의 주력 분야로 입지를 굳히게 될 전망입니다. LVMH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라다나 커링 같은 경우 브랜드 전략 및 디자인에 따라 매출의 증감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지
분위기지만 LVMH의 메인 브랜드인 루이비통 디올은 상대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매출을 보인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또 LVMH그룹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24S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 보복 소비와 더불어 2019년도 매출이었던 537억 유로를 다시 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루이비통은 지난 10년 동안 약 연평균 11% 정도 성장해왔고 애널리스트들 또한 향후에도 연평균 약 6%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LVMH는 경쟁사에 비해 마케팅, 디자인 등에서 높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 M&A를 통해서 매출을 늘려나간다는 점을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LVMH를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LVMH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